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이희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생산 이용률 향상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축산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7억 3,700만 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동하계 6,674톤 계획에 9,851톤을 생산하여 농가별 생산량 확정 중이며, 조사료 구입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106헥타, 도비 사업으로 174헥타, 군 자체 사업으로 130헥타의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으로 상계소 2,800만 원 지원과 곰포 사일리지 필름 네트 지원으로 2개소에 9,750만 원을 지원하여 필름 938롤과 네트 165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217론과 1,670톤의 조사료를 구입 중입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량 가축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고능력 정액 공급 및 인공 수정을 통한 가축 개량으로 우량 가축 생산 확대와 생산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으로 한우 부분은 1등급 정액 지원 3,000두에 3천만 원, 한우 개량을 위한 인공 수정료 지원 1,600두에 8천만 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 3,000두에 3억 원,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인공 수정료 2,100두, 종축 등록 3,100두, 수정란 이식 30두, 암소 유전 능력 평가 및 선형 심사에 2,417두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한우 암수 검정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선형 심사, 종축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부분은 낙농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정액 구입, 종축 등록,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개 사업 1억 1,732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 부분은 청전 양동 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모동갱신과 정액 구입비를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 기반 시설 도입입니다. 축사 개부수와 내외부 시설 등의 사육 환경 개선으로 생산력 향상과 노동력을 경감하여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된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가로 사업비는 상계 사업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은 금년도 33개소를 선정하여
29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2월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한우농가 1개소 3천만 원, 젖소농가 1개소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급이기와 임신발정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은 70농가 6,6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1조 축산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가축 분야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중 농가 참여 확대와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사 아치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가축 사육 농가 및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 14억 6천만 원으로 축사 아치 경감제를 발효제를 202농가에 3,024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환경 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을 7억 원의 사업비로 212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가축 분야 처리 장비 지원 사업을 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가 퇴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퇴비 교반기를 구입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사업 포기하여 6월 후 추진 예정입니다. 친환경 축산 퇴비 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퇴비사 신축 3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 사업 5천만 원과 액비 순환 시스템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은 24년도 신균 사업으로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은 2개소에 1억 원으로 지침상 설비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설비 상충으로 도하의 협의 지연에 따라 2월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축사 악취 감소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 유지 방역과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을 근절하여 축산 기반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백신 접종, 체열 검사, 약품 공급, 공동 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 시설 운영, 긴급 방역 초소 운영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금년도에도 강원도 5개 시군 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생 송아지 백신 수시 접종과 10월 일제 접종을 전두수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연 2회 일제 접종하고 있으며 상반기 한우 젖소와 염수 14,574두를 접종하여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 방제단 4개반을 운영하여 소독 지원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을 1일 상교대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농기계과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밤 10시까지 비상근무 중입니다. 최근 도내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이 축산 농장에서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관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여정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뱀장어 외 4종을 25만 1천 마리를 5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 생산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비는 8개 사업에 3억 9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12개소를 선정하여 전년도 사료 구입비 일부를 차등 지원 완료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1,576만 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4개소에 5천만 원을 추진 중이며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1개소가 시설 개보수 추진 중입니다. 어업 경영 개선 장비 4개소를 선정하여 저장고 등을 구입 완료하였고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은 2개소가 방주 그물망 설치를 추진 중이며 원점 오염 처리수 방류 수산물 판촉 개척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강원 간내 송어 해치과 연계하여 12월 15일까지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며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1개소 3,287만 5천 원으로 액화 산소 탱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송어 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통한 평창원 송어 산업 발전과 명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항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 장목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과 평창군 항태를 지역 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항태 생산 가공업체입니다. 사업비는 상계 사업 2억 3,200만 원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4개소에 7,946만 5천 원은 항태 포장재 외 3중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3개소에 3,265만 3천 원은 황태 생산 가공 자동화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막힘기, 밴드실러 등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황태 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은 1개소 1억 2천만 원으로 황태 가공 후 폐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사료로 가공하는 사업으로 사료 가공 시설과 전용 포장재를 제작하였습니다. 16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의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6개소의 임대사업소 운영, 대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입니다. 임대사업소는 10월 말 기준 비늘, 피복기 등 20종 69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노후농기계 대치 국비 지원으로 농업용 굴삭기 등 4종 17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대화면 농기계 임대사업용 임대농기계는 이항기 등 10종 2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임대 실적은 1,544농가 4,891건에 6,963일을 이용하여 전년 동기 기준으로 196농가 1,065건의 임대 실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대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공사업체 계약이 마무리되었으며 11월 29일 건축 허가에 이거 다음 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5년 3월 착공하여 6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료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조사료 생산한 거를 수확을 하려면 자주식 사일 베일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보유한 게 3대인가요? 4대인가요? 아니요, 4대 있습니다. 4대잖아요. 자주식 베일러 4대, 네. 원형 베일러가 12대가 임대농기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들 말씀 들으면은 실제로 운영되는 건 3대가 운영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 개는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썩 상태가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말씀들을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말씀들을 주로 하셨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 농가분들 말씀이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이 그 조사료 장비로 해가지고 수확하기 좀 네네. 여건이 어려운 지역, 예. 경사된 지역이라든가 네.
조금 환경이 안 좋은 지역 그런 데 심다 보니까 작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처럼 그런 부분은 조사료를 심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도 네, 있으셨고 네. 작업단한테 그런 곳은 수확 작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들은 것 아마도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아마 비슷한 얘기를 다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험한 난이도 높은 데들은 사실은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또 사실 그런 농경지가 또 휴경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좀 면밀히 살피셔서 네, 장비 구입이나 아니면 그 재배하는 곳에 대한 그 제재를 좀 가하든지, 제재라기보다는 사실 권하여야죠, 뭐 그죠?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력 제초기 승용 논 예측이 올해 구입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 사실 그 쌀 전업농 쪽에서는 상당히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시연회 연시할 때 저도 나가가지고 네. 네, 그 부분 같이 보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업농에서 정말 반기는 농기계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고가예요, 그죠? 네, 고가인 만큼 일반 농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올해 그 레이저 균평기도 하나 또 구입하셨잖아요. 네, 네.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혹시 같이 보셨나요? 급하게 그분이 네네. 그 임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임대하고 나간 다음에 네. 임대 나갔다는 걸 알았고 미리 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은 저희가 그날 뭐 연시회를 몇 번 불러가지고 하기는 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8개 읍면에 골고루 홍보를 해가지고 연시에는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돼갖고 네. 농가에서 임대를 하면은 저희가 8개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예. 연시에도 좀 크게 한번 해가지고 임대 장비를 운영할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동력 승용 논 예측기도 그렇고 레이저 균평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장비들인데 큰 마음 먹고 준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만큼 이제 많은 농민들이 그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구매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교육을 해서 고장 나지 않고 오랫동안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55페이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농기계 계속 물어볼게요. 이번에 과장님 저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3대를 구입했네요. 네, 친화형 관리기 소형으로 해가지고 네, 구입을 소형 관리기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요거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하신 거예요? 실습은 저희가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농기계 실습할 때 그 관리기가 들어오지는 않았어갖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로 그 여성농업인들 현장 실습 교육은 실시를 했었고요. 그 실습 교육을 내년도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여성 친화형 관리기를 투입해가지고 같이 그 실습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여성 관리기가 이제 전에는 소형 관리기로 그냥 같이 여성들이 쓰게 했는데 사실은 여성들 친화형이라고 그 무슨 트랙터 같은 거 하려면 또 엑셀이 남자들한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작년에 제가 여성 친화형을 좀 해달라니까 3대를 구입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직접 실습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또 여성들이 정말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하고 사용법이라든가 조작법을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실습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더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물어서 관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 소형 트랙터라 이런 거라도 좀 사후에 조사하셔갖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농사를 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분기별로 여성 농업인 실습 교육을 할 때 관리기라든가 비닐 피복기, 소형 트랙터 그리고 그 골 타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4개 기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은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죠? 네, 참여하신 분들이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요걸 좀 확대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여성 농업인 혼자서 농사 짓는 가구 혹시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농업 경영체를 확인을 하면은 여성 가구 수는 파악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농업 경영체는 남편분이 농사 지면 부인은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앞으로는 조금 여성 혼자서 농사 짓는 분이 좀 계셔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요 조사를 좀 하셔갖고 좀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농업 경영체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또 이렇게 관리기라든가 농기계, 여성 농업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또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힘은 드시지만 그것도 좀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한번 그 우리 여성 농기계 뭐 실습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그걸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셨네요, 그죠? 네,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140도 하고 실외 사육견 같은 경우는 30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랑 도비랑 매칭이 되는데 요거를 사업을 갖다 더 늘리려면 국비 도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를 군비를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은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 신청할 때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아예 좀 그러니까 배정량이 내려오는 거네요. 돈이 내려와서. 예, 배정량이 아예 18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이 확장돼서 일괄 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이거 실외견이랑 이 고양이 때문에 많이 골칫거리해서 아마 이게 점차 확대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군비를 더 투입을 하서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개라든가 고양이 굉장히 좋았는데 3마리 갖고 가면은 2마리밖에 안 돼서 1마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조금 좀 실적을 좀 늘렸으면 싶어서, 국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뭐 돈이 이렇게 좀 비싸긴 하죠. 40, 20. 근데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개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뭐 도회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과장님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좀 확장을 하게끔, 주민들이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니까 조금은 그거를 그렇게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본의원이 작년에 그 댕댕이 반려견 순찰대를 좀 우리 군도 하자 이랬는데 그거 혹시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지난 그 여름에 군정 질의하실 때 서울시에 댕댕이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있어갖고 좋더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반려견 순찰대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데서 운영하는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더라고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반려견 순찰대를 지역으로 지정을 해다와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 그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 그 자원봉사 단체에서 그 지역을 반려견 순찰대 지역으로 공고를 내요. 그리고 반려견들 키우시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으세요.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그 반려견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개별 통보를 해서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자원봉사 단체가 그 지역에 조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춘천시가 인터넷 상으로 봐가지고는 수차례 한 뭐 10번 이상 우리 지역을 반려견 순찰대 지역으로 지정을 해 나와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한 22명이 그 지금 현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 사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지역도 저도 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갖고 이러한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지역에 뭐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이 한테 이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저희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나 자원봉사에 지금 저희 지역도 반려견을 갖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뭐 순찰대라는 게 어떤 그게 아니라 같이 반려견이랑 산책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쓰인 무슨 뭐 휴지를 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거를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같이 산책하면서 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다음에 또 반려견들의 그 오물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자체 홍보하고 이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자원봉사랑 연계하든지 아니면은 홈피에다가 우리 반려견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겠냐 해서 처음에는 크게 안 하셔도 그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뭐 10명 이렇게 해도 모여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책하는 도중에 그렇게 뭐 생활에 불필요한 거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또 가장님 많이 찾아보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한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좀 세심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그 지금 6개면의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잖아요. 네. 요거 외에 뭐 농가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 단체들 이런 단체에다가 장기 임대 준 농기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뭐 5년 동안 사용하고 5년 후에는 잔존 가치 가격 매겨서 뭐 구입할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거 있죠. 네. 그 자료는 여기 빠졌네요, 보니까. 그거는 임대 농기계는 아니고 네.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네. 부서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지금 전체로 나가 있는 현황 파악이 지금 우리가 22년도에 하반기에 한번 현재 확인한 적이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제대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내역 연수가 그 임대 기간이 끝났다든지 뭐 재해 기간을 했다든지 또는 이 기계가 또 민간인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현황 파악된 걸 나중에 한번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더 요구 사항들이 없어요? 혹시 뭐 그런 기계들을 장기 임대로 실효해가지고 지원해달라는 뭐 지역이나 단체 좀 없었습니까? 혹시? 현재까지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회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받겠다고 그 장목반에서 저희한테로 추가 신청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으로 나간 거는 5년 사업 종료가 돼가지고 네 개 장목반에 대해서는 그 장목반에서 농기계를 다 자체 구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매각이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20년도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22년도까지 있었는데 5개 장목반에서 지금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 농기계는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 사업은 계속 보조가 되고 있죠. 네, 국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비 사업은 군에 신청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갖다 놓고 임대를 줬더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정도 과정은 임대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지역적인 뭐 규모와 뭐 농사 규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혹시 그
들어온 것 중에서 혹시 북부권 쪽에 혹시 뭐 그 벼농사 관련해서 무슨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혹시? 아니면 또 부서에서 또 그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아 이런 장비들이 이런 데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또 눈여겨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주산지 일견 기계화로 해가지고 그 뭐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2주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본평 지역에 예. 더 콤바인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 임대 장비 지금 현재 보면은 콤바인이 5개가 있는데 임대 장비로는 해갖고 그 콤바인 5대가 콤바인 4대하고 메밀 콤바인 1대 그렇게 5대를 부여하고 있고 네. 벼 콤바인에 대해 가지고는 임대 장비가 아닌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네. 관연도에 예전에 사가지고 지금 정비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북부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지역에 뭐 용평이든 진부 쪽은 그 벼농사 짓는 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뭐 당부를 드리면 하여간 필요로 한 장비들은 많은데 임대사업소에 장비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또 고가 장비를 갖다 놓다 보니까 서로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또 기회가 못 주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여간 장기 임대 장비에 관련돼서 좀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 장비를 가지고서 농업에 좀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우보다 좀 사업이 좀 영역이 넓어지면은 누구나도 좀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관심께서 잘 좀 챙겨 보시고, 네. 예, 그리고 혹시나 또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스스로가 AS 기간도 모르고 열심히 뚝딱거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 건 아닌지 또 무리하게 또 수리해가지고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까지도 사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걸 좀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